안녕하세요. 네, 3차시 고백 법칙입니다. 아니, 그 꽉꽉이 아저씨 하려다가 갑자기 좀 민망해졌어요. 지금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핸드폰 켜놓고 오프닝 하기에 갑자기 좀 민망해졌어요.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망하지 않을 때. 네. 고배 법칙은요, 지난 시간에 이은 하배 법칙과 항상 비교를 하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라고 해서 하배 법칙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니, 오늘 점심에 이거 보여요, 여러분? 이거 뭐야? 그 마카롱인데 담을 데가 없어서 일회용 장갑에다가 이렇게 담아왔어요. 오늘은 마카롱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카롱과 여기 뭐 보이나 이거? 커피 앤 마카롱.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5분 동안에 내용도 수업해야 되지, 웃기기도 해야 되지. 이거 얼마나 극한 직업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좀 수업 좀 잘 들어주세요. 그 고배 법칙 첫 시간에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죠? 그거 한번 그대로 볼게요. 자, 고배 법칙은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수가 M, 자,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 N일 때, 자,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으로 구한다. 이것을 고배 법칙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잇따라라는 말은요, 동시에라는 말, 그 다음에 연달아라는 말, 그 다음에 사건이 끊기지 않고,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었었죠. 자, 그래서 요 말에 대한 의미는 지난 시간부터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 교과서 260페이지에 있는 요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상위 3가지와 하위 2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상위 3가지 뭐 할까?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윗돌이죠. 그 다음에 바지 2가지, 그죠? 이거 여러분 교복이에요. 교복이고. 이거 뭐 할까? 이거 패딩? 그 다음에 이거 뭐 할까? 이거 나시야. 여러분 나시도 입어요? 이거 반바지. 이거 와이드 팬츠. 와, 와이드 팬츠 요즘 유행하는, 그렇죠?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은 옷을 입을 때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상의를 입는 3가지 경우와 하의를 입는 2가지 경우가 잇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여러분 막 하의만 입고 막 밖에 나가고 이건 좀 괜찮아. 하의만 입고 막 상의만 입고 나간다고 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지 사건은 3 곱하기 2, 2가지 사건이 연달아 상의도 입고 사건이 끊이지 않고 하의도 입는 3 곱하기 2로 계산해서 6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요 6가지가 그냥 잇따라 6 곱한 게 아니라 여기 선 보이죠? 자, 나시를 입는 경우에 그 각각에 대하여 바지를 입는 경우가 2가지고요. 교복을 입는 그 경우에 그 각각도 반바지 와이드 팬츠 2가지고요. 패딩을 입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의 2가지씩 있어요. 패딩에 반바지, 이거 뭡니까? 패션 테러 아니야, 그죠? 자, 그 각각의라는 말은요, 여기 3이라는 것은 상의 3가지를 입는 경우에 쓰는데, 그 각각에 대하여 나시도 2개, 교복도 2개, 패딩도 2개, 그 각각에 대하여 2개씩 일어나기 때문에 2개를 곱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배 법칙은 결과적으로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번만을 보고 푸는데, 오늘 그 각각에 대하여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요 수학 쪽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학 쪽지 7번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어떤 무시한다거나 그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친구는 학교 생활보다는 운동을 하는 친구였어요. 운동. 그래서 학교를 한 4교시, 5교시 뭐 이때쯤 항상 와요. 점심쯤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전화해서 너 어디니? 라고 하면 항상
저 찜질방인데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운동을 하고 그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항상 그 찜질방을 들렀다가 학교에 오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냥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 자고 있어요도 아니고 뭐 병원이도 아니고 저 찜질방인데요. 항상 그 운동을 하고 그 찜질방을 가나 봐요. 돈도 많아, 그지? 그러니까 헬스장과 찜질방이 그 붙어 있는 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건데요. 결국 그 학생은 헬스장에서 학교를 오는데 찜질방을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헬스장에서 찜질방까지 가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고요. 찜질방에서 학교까지는 2가지가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얘를 일일이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가지예요. 자,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잘했어요. 자, 그런데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자, 우리 똑똑한 법칙을 이용해 보면 B에서 중간에서 잘라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죠.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예요. 자,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가고 연달아서 B에서 C까지 가야지 총 A에서 C까지 간 거죠. 4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노멀한 상황이고요. 이거 좀 지워야겠다. 여러분 이거 샤프심 뒤에 있는 이 지우개 엄청 소중한 거 알죠?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자, 제약 조건이 있게 되면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게요. 그 A에서 B로 가는데 대중교통이 다 대중교통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A에서 B로 갈 때 요 첫 번째와 요 두 번째 방법, 이 2가지를 이용하면요 무조건 요 교통수단을 타야 돼요. 그리고 요 3번과 4번을 타게 되면은 무조건 요 교통수단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을 가면 요 동그라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제약 조건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자, 이럴 때 총 몇 가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8가지입니까? 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약 조건이 걸렸어요. 자, 1번, 그럼 이거는 이제 잘 감이 안 오면 다 세보시면 됩니다. 자, 1번으로 가면 별표 1가지, 2번으로 가면 별표 2가지, 3번으로 가면 동그라미 3가지, 4번으로 가면 동그라미 4가지 해서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질문할게요. 얘는 왜 2 곱하기 8로 4 곱하기 2로 풀면 안 되죠? 자, 선생님 커피 한 잔 마실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왜 고배 법칙을 쓰면 안 됩니까? 이거 그죠. 자, 우리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을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4 곱하기 2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2가지씩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가도 2가지, 두 번째 방법으로 가도 2가지, 세 번째 방법으로 가도 2가지, 네 번째 방법으로 가도 2가지라는 건데, 제약 조건이 뭡니까? 1번과 2번으로 가면 별표로 밖에 못 가고 3번과 4번으로 가면 동그라미로 밖에 못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에서 C까지 동시에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다만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제약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각각에 대하여, 자, 요거를 이제 이거에 부정 안 되는 경우죠.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1번 1-1의 그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의 의미는 뭐냐면 왕복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헬스장, 찜질방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처럼 아니다, 그냥 학원을 간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PC방을 들렀다가 학교를 가? PC방 아니에요. 어디 들릴까요, 여러분? 편의점에 담배를 사야 되니까. 뭘 산다고? 자, 왕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학교를 가요. 그럼 학교가 끝나면 다시 편의점을 거쳐서 집으로 옵니다.
갈 때는 담배를 사고 올 때는 술을 사서. 이게 뭐야 이거 거의요. 모범생 아니야, 그죠? 자, 이걸 왕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조건을 하나 줄게요. 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퇴근할 때는요. 그러니까 출근을 1번과 별표로 가면요. 퇴근은 별표와 1번을 거치지 않고 동그라미와 2, 3, 4 중에 하나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상황을 표현해 보면 얘는 일단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죠. 이게 출근한 거예요. 자, 그 C에서 다시 퇴근합니다. B에서 이렇게 A로 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고요. 자,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A에서 시작해서 결국 다 돌아서 다시 A로 갈 거니까 이 사건은 연달아 일어나서 곱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B로 가는데 다시 돌아갈 건데 여기에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 때 요 빨간색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선을 이용했다 칩시다. 자, 이게 고배 법칙을 쓸 때의 꿀팁이에요. 자, 그러면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 빨간색은 못 가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경우도 이 빨간색을 못 가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다 곱해야겠죠. 그래야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B를 거쳐 A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이 24가지죠. 자, 그래서 고배 법칙을 쓸 때는요,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이게 고배 법칙을 쓸 때 꿀팁입니다. A 사건과 B 사건 같은 게 일어날 때 A 사건이 일어난 게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구체적인 거 하나 체크해 놓고 B에서 C로 갈 때 2가지인데 구체적인 거 하나 1로 갖다 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얘를 제외하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배 법칙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고배 법칙의 꿀팁.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마지막이에요. 아니 이제 애들 자꾸 부모님이 여러분이 학교 오고 갈 때마다 담배랑 술을 사대니까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데려다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호자 찬스를 씁니다. 보호자 찬스. 중간에 편의점 안 가고요. 바로 그냥 보호자, 첫 번째 보호자가 여러분을 A에서 C까지 데려다 줘 버립니다. 아니 뭐 또 있나? 나도 데려다 줘야지 하고 보호자, 두 번째 보호자가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자, 우리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만, 되돌아오는 경우 말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이거? 이거 마카롱 하나 먹어볼까? 근데 이 마카롱 자세히 보면은 오늘 오삼불고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마카롱이 한번 오삼불고기에 미안한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춧가루가 있는데 선생님 혼자 먹을게요. 나중에. 자, 몇 가지예요? 자, 아까 구한 거 8가지에다가 보호자 1이 직접 데려다 준 거 하나, 보호자 2가 직접 데려다 주는 거 둘 해서 총 10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그 합의 법칙의 실질적인 이유, 합의 법칙의 실질적 의미가 나옵니다. 자, 합의 법칙의 실질적 의미는 뭐냐면요. 케이스를 분류하는 겁니다. 케이스를 나눠요. 지금 요 보호자가 데려다 주는 방법은 B를 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 중에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곧바로 C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제일 첫 번째 구한 8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가지예요. 그리고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해야겠죠. B를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의 실질적인 분류는요. 케이스 분류를 하면 케이스 분류한 두 사건은 무조건 합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 겹치는 거 없이. 펜으로 쓸게요. 겹치지 않아. A에서 C로 갈 때 B를 거치는 거와 B를 거치지 않는 건 절대 겹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합의 법칙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내가 이거 펜을 많이 쓰니까 이 쪽지가 이렇게 뭉그러졌어요. 자, 여러분들 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1-1, 1-2, 1-3 문제에 각각의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 각각에 대한 말을 좀 더 안 되는 경우 알려봤고요. 고배 법칙의 꿀팁 1-2를 하면서 체크해봤고요. 자, 1-3 하배 법칙의 실질적인 의미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케이스 분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케이스 분류 왜 해요? 다 세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도 되죠. 근데 조금 더 빠짐없이 문제가 어려워진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도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요 2번 문제는 줌 수업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줌 수업에서 만나요.